이번 영상은 스터디그룹 최적 운영 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교직격인 기술사 시험 기준으로 내용을 다루었지만 범위가 많고 서술형 시험으로 치르는 여타 국가시험 및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제 9번째 이야기 스터디그룹 최적 운영 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질문 내용이 이번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축 토목 관련 기술사와 달리 교통기술사는 이렇게 학원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빠르게 기술사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정정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주류 기술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기술사는요, 비주류가 없습니다. 다 주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요, 기술사 시험 같이 서술형 시험 공부는요, 암기보다 이해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범위 중에서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여러 문건이나 참고 서적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체 범위를 한번 이렇게 1회도 가는데 소요 시간이 걸리는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자, 이렇게 독학으로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학원을 활용하면 조금 전체적인 그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도 그런 1회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영상은요, 스터디 그룹이 유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 잘 안 되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스터디 그룹이 잘 되기 위한 조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의 최종 목적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기술사 준비에 적합한 스터디 그룹 운영 비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레벨 그룹과 고레벨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스터디 그룹이 유용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스터디 그룹이 유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범위를 1회도 이해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단축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스터디 그룹이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학원이나 인강 등이 없는 종목의 그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리적인 상황이나 물리적인 여건으로 학원이나 인강 등을 이렇게 수강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도 스터디 그룹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 학습이 완료되어서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 스터디 그룹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스터디 그룹은 왜 잘 안 될까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부는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요, 혼자 하는 것이 좀 효율적입니다. 그게 학원이 됐든 인강이 됐든 독학이 됐든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스터디 그룹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 영상을 봐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개념 안 좋다고 했죠. 사실은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개념보다는요, 같이 모여서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혼자서 공부한 것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스터디 그룹을 하면 되거든요. 즉 모여서 협력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개념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1인 교육,
나머지 멤버 수강 형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계속 강의만 하고요. 나머지 멤버들은 수동적으로 수강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ember들 중에요. 내가 마치 좀 손해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너무 얻어가려고만 하는 번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렇게 이 스터디는 별로 득이 되는 것이 없네 라고 이렇게 간보는 멤버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스터디 그룹이 와야 되는 소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터디 그룹이 잘 되는 필수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스터디 멤버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쪽 발만 걸치는 그런 약간 어중간한 멤버가 아니고요. 정말 헌신적이고 간절한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멤버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손해본다는 생각의 멤버, 그리고 얻어가기만 한다는 멤버.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와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에 대한 규칙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본 회칙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 불참을 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한다는 등, 그러니까 무단 불참을 몇 번 이상 하게 되면 조금 제재를 한다는 등. 자, 물론 이렇게 규칙을 정해도 냉정하게 멤버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회칙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으면 멤버들이 항상 상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터디의 결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터디 멤버들은요, 마지막 멤버가 합격할 때까지는 꼭 지원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합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합격자가 그냥 안녕이라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합격을 먼저 하시면 마지막 멤버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요. 전원 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스터디 그룹이 워킹 그룹으로 돼요. 자, 워킹 그룹이 뭐냐면 이렇게 그 끈끈한 인맥과 맨파워로 되는 협업 관계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워킹 그룹은요,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발전했는데 각자 분야에서 기술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좋은 그런 일거리가 생기면요, 공유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 멤버들끼리 공유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워킹 그룹인데 저도 솔직히 스터디 그룹으로 이렇게 워킹 그룹까지 왔거든요. 정말 워킹 그룹 때문에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스터디 그룹은 마지막 멤버가 합격할 때까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그룹의 목적은 뭐냐면요, 학습 시간이 단축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시간이 단축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킹 그룹, 워킹 그룹이 정말 좋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사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터디 그룹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고레벨 그룹이 있고요, 저레벨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저로 나눈 것은 뭐 비하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고레벨 그룹은요, 전체 범위를 한 번 이상 이해를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저레벨 그룹은요, 전체 범위를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회독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레벨 그룹과 저레벨 그룹으로 나눠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레벨 그룹에 속한 사람이 고레벨 그룹에 가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고레벨 그룹에 있는 사람이요, 저레벨 그룹에 오잖아요. 그럼 정말 심심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 맞는 레벨의 그룹으로 가셔서 스터디 활동을 하면 될 거고요. 저레벨 그룹 같은 경우에 계속 스터디를 반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요, 고레벨 그룹으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레벨 그룹과 저레벨 그룹의 핵심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레벨 그룹은요, 이렇게 아웃풋을 연습하는 그룹입니다. 즉,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표출하는 아웃풋 연습을 하는 그룹이고요. 저레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 입력과 아웃풋, 출력하는 그런 그
연습을 동시에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레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레벨 그룹의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아직 1회도 하지 않은 그룹,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회도 하지 않은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을 형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픽의 이해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룹을 이렇게 저레벨 그룹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레벨 스터디 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지식에 대해서요. 인풋, 즉 입력과 아웃풋, 출력 과정을 동시에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레벨 스터디 그룹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레벨 스터디 그룹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앞서 그 예전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그 토픽이 있어요. 기술사마다 그 시험 범위, 즉 주제가 있고 또 토픽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토픽이 3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공부해야 될 주제가 3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스터디 멤버가 3명일 경우에는요, 그 300개를 골고루 이렇게 n분을 해서 나눠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될 경우 그 공부해야 될 그 과정을 3분의 1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림처럼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1부터 100까지는 뭐 A 사람, 100부터 200까지는 뭐 B 사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300개의 토픽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단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 좀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효과적인 토픽 할당인데요. 먼저 자신이 어떤 전공인 그런 토픽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토픽은요,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깊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의 토픽은 그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할당을 해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멤버 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쉬운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00개를 이렇게 다 다루려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쉬운 부분은요, 이렇게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분의 1로 그 스터디 멤버를 나눠서 균등하게 그 토픽을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레벨 스터디 그룹의 그 운영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멤버가 그 3명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각자 그 일주일 동안요, 그 할당된 토픽 중에서 2개에서 3개씩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각자 공부를 하셔서 이제 모여서 발표를 이제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 달력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오프라인 모임이 힘들면 요즘 그 화상 카메라를 통한 온라인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온라인 모임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료는 파일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일주일 중에서 하루 오프라인 모임 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게 더 이렇게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했을 때 한 명씩 순차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발표를 하셔야 돼요. 즉 각자 일주일 동안 2-3개씩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자, 발표를 할 때는 멤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학원처럼 조금 그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시고요. 자,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답을 못 하시거나 조금 미비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조사한 부분을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각자 발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멤버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검은 백조예요. 이게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요, 예전에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백조는 흰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그 호주에 왔을 때
검은 백조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쇼킹하게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호주 사람들은요, 이 블랙스완 즉 백조는 너무나 친숙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자신이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참신하고 자기만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내용에서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된 토픽 두세 개씩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멤버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자신이 6개에서 9개 토픽을 공부한 효과가 나요. 그게 혼자서 6개에서 9개 토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문서를 찾아야 되고요. 또 문서를 찾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6개에서 9개 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스터디를 이용하면은 각자 공부를 해와서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일주일에 6개에서 9개 토픽을 공부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주일 동안요, 개인별 또 다른 공부는 각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간 그 공부할 그 토픽 수량을 아까 2개에서 3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량은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2개에서 3개가 너무 작다고 하면 더 늘려도 되고요. 2개에서 3개가 너무 힘들다 하면 좀 줄이셔도 돼요. 그렇게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의 수가 많으면 또 이렇게 총 합성량 시간이 좀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멤버가 많게 되면 이렇게 할당되는 그 토픽도 많을 거고요.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발표하는 그 내용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량이 증가할 겁니다. 물론 멤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멤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멤버들이 헌신적이고 또 배려 깊은 멤버가 많아야지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레벨 스터디 그룹의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레벨 스터디 그룹의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인풋과 아웃풋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풋이라는 것은요, 각자 공부하는 그런 과정, 즉 어떤 지식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훈련은 뭐냐면요, 그러한 그 부분을, 각자 공부한 부분을 발표할 때 이렇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가지 훈련을 병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시험 범위를 1회도 하는 그런 이해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앞에 나가서 혹은 뭐 앉아서라도요, 이제 본인이 준비한 걸 발표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요, 면접 시험 대비해서 사전 연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레벨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레벨 스터디 그룹의 구성은 어떻느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시험 범위 전체를 이해하고 1회도 이상한 그런 멤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고레벨 스터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멤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고레벨 스터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레벨 스터디 그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실제 답안 작성 연습, 즉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답안을 작성한 이후에 서로의 답안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답안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레벨 스터디 그룹의 운영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일주일 동안요, 각자 1교시형 즉 단답형 문제와 2교시형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모임 전에 출제를 합니다. 각자 나눠서요. 이렇게 뭐 10문제면 만약 10문제에서 멤버가 5명이면 1명당 2문제씩 만들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문제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모임 날에 그런 문제를 다 모아서 취합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임은 주 1회가 적당하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보는 것이죠. 자, 모의고사를 칠 때는 실제 시험장과 같이 시간 제한을 엄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에서 이제 답안을 이렇게 충실하게 작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1교시, 2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그러니까 2교시분을 할 때는 좀 주말이 좀 적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와 2교시 모의고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채점을 하시고 의견교환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날짜 2개월이나 1개월 전에는요, 이제 1교시, 2교시만 시험 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처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숙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이나 1개월 전에는 4교시까지 모의고사 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친 다음에는요, 답안지를 서로 교환해서 채점을 하시고요.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 받은 내용을요, 실제 기술사분에게 제출해서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 기술사분을 초빙을 하시거나 또는 초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그냥 기술사분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기술사분은 그런 걸 들어주실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쁘신 분은 안 들어주실 거지만 그렇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쨌든 기술사분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꼭 같은 종목의 기술사분에게만 요청을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종목 기술사분에게도 요청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 기술사 답안은 물론 이제 전공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공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을 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기술사 답안은요,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종목에 상관없이 기술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채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 기술사님에게. 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그룹 모임 후엔요, 너무 지나친 친목이나 또 화합의 시간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또 자제를 하시지만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서로 회포를 푸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터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소감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10번째 이야기로 또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